네, 안녕하세요. 외식경영 호천당 브랜드 매니저 허영준입니다. 네, 오늘 호천당 브랜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식경영 회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출판업, 그 다음에 요즘에는 컨설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은 저희 김현수 대표이사님이신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외식업계에서 컨설팅에 좀 큰손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호천당의 뜻은 넓은 하늘이라고, 저희는 보통 돈가스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소바 전문점의 용어를 안 쓰고 호천당이라고 좀 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호천당이라는 상호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가장 주 메뉴는 자가제면 소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제 생 돈가스 두 개가 가장 큰 컨셉트로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 창업 형태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 식자재는 다 지금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바이저,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조리바이저가 전담해서 오픈까지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 외식경영은 마케팅 별도 법인이 있어서 마케팅이 아주 강한 게 큰 장점입니다. 저희 호천당의 개전 시스템은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저희 창업자가 운영자 마인드가 있는지를 사실 첫 번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포 개발이라든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오픈했을 시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지를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세팅이 되면은 오픈 준비에 들어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끔 오픈바이저, 슈퍼바이저, 조리바이저가 가서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업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마케팅은 저희가 별도로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점 비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그냥 컨설팅 비용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 점포를 오픈할 때마다 3,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브랜드 사용료, 디자인, 그다음에 메뉴 기획, 교육, 전수 비용, 홍보 마케팅 2개월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평당 1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대치 직영점은 40평 정도가 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 40평 기준으로 홀 주방 기자재는 3,5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탁자 800만 원, 그 다음에 간판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오픈 홍보비 비품이 한 20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포스가 150만 원 해서 지금 컨설팅 금액을 제외하고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40평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점포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치 직영점 40평 기준으로 테이블 12개 기준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홀은 한 30평 정도 되고 4인 테이블 기준으로 12테이블 그래서 지금 7월달 매출이 6,50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28%, 인건비가 25% 정도 나오고요. 매출 총 이익이 한 3,000 정도 나와서 지금 요 금액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 영업이익은 한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7월 기준이고, 지금 8월 달에는 8,000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1,800만 원 정도 지금 나올 예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바 돈가스 전문점 핵심 요약해서 한 10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메밀 시장은
특히 뭐 소바도 그렇고 막국수도 그렇고 시장이 계속 지금 원재료가 계속 많이 수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바가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소바가 이제 메밀이 몸에 좋으신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웰빙 키워드를 식재 자체가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뭐 돈가스도 있지만 돈가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소바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돈가스가 좀 받쳐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섬육후면이라고 그러죠. 고기랑 면하고 묶어야지 시너지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돈가스를 먹고 면을 먹는 그런 세트 구성을 해서 객단가도 높이고 서로 그 면하고 그 육류의 아주 조화를 잘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 효율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대치점에서 최고 매출을 지금 한 350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350에 있는데 돈가스 튀기는 인력 하나, 면을 삶는 인력 하나, 그래서 총 2명이서 지금 주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원가 경쟁력인데요. 지금 돈가스는 국내산 생등심을 기준으로 1kg에 5,000원이 연중 계속 시세입니다. 그래서 100g당 5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 메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kg 한 포대가 69,000원에 사입을 하고 있는데, 물하고 같이 배합을 하면 3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0g을 1인분을 했을 때 200인분 정도가 나온다고 할 때, 1인분의 원가는 3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자가제면을 하게 되면은 350원. 그 다음에 완전히 가공된 면을 사입한다면 한 2배 정도에 한 700원에 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또 핵심 사항인데, 인력 효율이 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제품은 사실 돈가스도 즉석에서 할 뿐만 아니라 소바는 그 미리 뽑아놓은 면을 그냥 삶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제면을 안 할 시에는 그냥 포장만 뜯어서 삶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실 할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 인력들이 아무리 매출이 높다고 그래도 탈선하지 않는 그런 쉬운 오퍼레이션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바 돈가스는 또 상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대학가, 역세권에서 어떤 상권에서도 호환 가능한 그런 어떤 상권에 들어가도 다 이렇게 안정적인 그 수입이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에도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매출 밸런스가 잘 나오고, 특히 여름에는 7, 8, 9월 달에는 수익이 2배 정도 더 나는 그 냉소바가 있기 때문에 매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포 크기에도 특히 구애를 안 받는데, 40평, 그 청담동 같은 경우는 100평짜리 점포인데도 되게 운영을 쉽게 하고 있고요. 지금 곧 오프닝 분당 정자점은 18평 점포에서 지금 익스프레스식으로 아주 효율적인 동선으로 바 형태와 테이블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아주 작은 점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장점 핵심 요약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그 타 회사와 차별된 경쟁력으로 마지막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메뉴 개발실이 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셰프 전담 인력이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이 사시사철 되는 게 장점이고요.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 점주들을 다 불러놓고 그 메뉴 개발을 수시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 특화된 기술력을 계속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달에는 그 일본의 가장 그 유명한 돈가스 가츠 레이테이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또 9월 초에는 저희가 동절기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츠나베, 그 다음에 스키야키, 그 다음에 뭐 야끼소바, 온소바를 기술 제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경쟁력은 메뉴 개발과 뭐 기술 제휴에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외식경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랑 또 교육 업무도 수행해 주시는 그런 업체시다 보니까 저도 이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또 배움을 구하러도 또 혹은 매거진에 저희 나갈 때 그런 기사 이제 송고 위해서도 여러 번 이제 뵀던 업체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아이를 찾아주셔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새롭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희 IR 공식 질문 몇 가지 한번 드려볼 텐데 이제 미처 다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 질문 통해서 조금 더 호천당 자세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식자재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제 앞서 PT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식자재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많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돼지 등심 고기라든지 메밀가루 같은 경우에서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었고요. 또 수익 분석상에서 봤을 때에도 원가율이 채 30%가 되지 않는 실제 외식 브랜드에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원가율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 식자재형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뭐 원가 경쟁력이 사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프랜차이즈 여기 공우FC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 돼지 등심 저희가 쓰는 국내산 생 등심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등심 그러면은 이제 한우를 떠올리면서 비싼 부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돼지 생등심은 사실 돈가스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생등심은 가장 많이 남아도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시세가 1kg당 5,000원 정도고 100g당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저희 벤더사와 안정적으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 가맹점들한테 점주분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화천당에서 돈가스가 180g에 8,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180g 정도 하면은 실제로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빵가루, 소스 양을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뭐 야채까지 해도 실제로 1,500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밀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kg 한 포대에 69,000원 정도의 사입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중에는 보통 20kg를 한 10만원 가까이에 받고 있었을 텐데 저희는 대기업에 수입을 하는 큰 업체랑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그 20kg를 물하고 혼합을 하면 한 30kg 정도 되는데 메밀소바 1인분을 150g이라고 했을 때 200인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9,000원을 200인분으로 나누면 한 3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가제면을 했을 때에는 1인분에 350원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저희 그 레시피대로 받으면 한 700원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을 삶아서 간장 찌유, 단무지 정도만 나간다 해도 찌유 원가를 200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에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바는 호천당에서 한 7,0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은 계산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식자재 중에서도 우선은 돈가스, 소바는 이렇게 되고 이제 카레는 원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인이 되는 세 가지 그 메뉴들이 식자재 원가율이 실제로 최대 아주 고급비를 쓴다 그래도 20%가 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이제 외식업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화두가 식자재에 대한 원가율이 너무 높아져서 내 수익이 작아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원가율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력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매장에서 보면 소바 메뉴가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매장 내에서 자가제면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면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좀 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쉬운 오퍼레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문 인력으로도 이런 자가제면까지의 운영이 가능한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저희가 자가제면을 한 반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7개 점포 중에서 3개 점포를 제외하고 4개 점포를 자가제면을 하고 있는데, 자가제면의 방법은 2개입니다. 그 냉면처럼 압출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짜서 하는 방법과
일본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옆으로 나오는 일본식 제면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은 그 냉면처럼 짜는 압출식 그 방법은 한 3일 정도면은 숙달이 가능하고 그 안정적으로 매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식 옆으로 나오는 그런 제면 방법은 한 일주일 정도의 전문가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담동은 옆으로 나오는 제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주는 저희 본사 와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교육만 받았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교육만 했는데도 지금 혼자서 아주 양질의 그 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일 이내에 교육만 하면은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안정적으로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그 제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면이라는 게 막연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 업무 수행해 오시면서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쉽게 교육해 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옆으로 나오는 제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재미, 어떤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매장 가서 직접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 판촉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소바라는 메뉴랑 돈가스 메뉴, 이 두 개 메뉴가 보통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메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중에 소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절을 좀 타는 메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절기가 지나고 겨울철 매출로 진입했을 때는 매출이 좀 감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좀 택하시는지. 지금과 같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름에 매출이 폭발력이 있는데 겨울은 어떡할 거야? 제가 거꾸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희 그 호천당 소바 돈가스 아이템은 연중 이렇게 그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거꾸로 여름에 폭발적인 그 매출이 수요가 느는 것이지 겨울에 거꾸로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시사철 안정적인 매출에다가 플러스해서 7, 8, 9 특히 더운 여름에는 그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되는 그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저희 그 호천당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 전체적인 호천당 매출 중에서 전보 세트라고 하는 소바와 돈가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메뉴가 매출이 50% 이상입니다. 전체 그 전 7개 영업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은 소바 때문에 이제 겨울철 매출이 하락한다는 거를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천당은 여름에 그 3개월 동안 폭발적인 매출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이지 겨울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또 겨울에는 그래도 메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동절기 메뉴로 온소바가 당연히 강력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그 일본식 곱창전골, 모츠나베, 그 다음에 스키야끼, 일본식 불고기, 그 다음에 야끼소바, 카레소바 등등의 겨울에 저희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메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라이센스도 사오고 있고 계속 메뉴 개발해서 지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 외 매출을 비수기 매출로 보는 것보다는 여름철을 성수기 매출로 보는 쪽으로 좀 관점을 두자라는 측면의 말씀, 그리고 또 계속적인 메뉴 개발, 그리고 세트 메뉴를 통한 객단가, 보완가, 또 그런 메뉴들이 실제 많이 나가고 있는 현황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네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외식 경영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이 이제 컨설팅, 그리고 또 출판 사업 이쪽에 이제 많이 계셨던 그런 업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외식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신 계기가 특별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저희 해주시면. 회사가 이제 출판사 잡지로 외식 잡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컨설팅으로는 상당히 지금 유명세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브랜드 사업을 런칭한 계기는 사실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물류비 같은 거, 속어로 백마진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백마진 같은 걸로 그 점주들의 고통이 좀 가중된다는 게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 대표님도 여러 브랜드를 이렇게 세팅하고 만들어줘서 대성한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를 했거든요. 그 오래가는 브랜드는 5년, 10년 뭐 일본처럼 그렇게 50년, 100년이 가야 된다는 저희 대표님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 지금 뭐 돈가스 등심이라든지 저희 그 메밀 같은 것도 공급하지만 실제로 인건비 정도만 거의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백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여지까지 이제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게 호천당이고, 지금 호천당이 본격적으로 3월부터 이렇게 전수 창업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7개는 운영 중이고, 지금 2개는 인테리어 들어가서 9개고, 오늘 또 교대에 10호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는 취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계신 이상을 좀 현실화시키는 브랜드로서 호천당을 런칭하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10호점 계약하신 뜻깊은 날에 또 IR 촬영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저희가 드릴 질문을 일단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브랜드 설명 쭉 해주셨는데 아직 못다한 말 혹은 호천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호천당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요즘에 내년부터 인건비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전에 장점을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력 운영, 인력 효율이 좋고 일이 고되지가 않기 때문에 인력 이탈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가 효율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미만의 원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시사철 매출 밸런스가 아주 일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크게 그 순이익률이 한 2배 정도까지도 올라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겠지만 지금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면은 투자 수익률을 보통 한 3%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달에 600 정도 가는 거로 세팅을 해놨는데, 사실 직접 그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600만 원이면 굉장히 그 만족을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한 호천당은 지금 월 순이익이 보통 2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 보통 5.5%에서 6% 사이에 지금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런 여러 그 프랜차이즈보다 투자 수익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비단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또 오랜 기간 이렇게 관련된 외식업에서 경험을 쌓아왔던 회사가 진행하는 전수 창업의 형태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호천당이었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